마지막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준석 답변해봐. 트럼프 대통령이 음모론자냐?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선거 반대 척결하길 바랍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하는 기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700개 투표 다 가져갔습니다. 뉴스 보셨으면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바이든한테 패배했던 대선 때 부정선거 때문에 할 거 해서 지금 모든 걸 밝혀내고자 하는데 수많은 실정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입니까? 두 번째, 우리 테슬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2020년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음모론자입니까? 기자분들께서 양심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미국의 도미니언 시스템,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스마트 매틱, 우리나라 미루 시스템 전부 다 연결되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선거가 음모론자라고 하는 분께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신하잖아요. 사전투표가 문제가 많다 하잖아요. 전환길이 주장하는 게 뭔데요? 개선하자. 왜 그렇게 요거도 먹으면서 덮고 가냐? 부정선거가 있으면 있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 개선하자고. 투표 한번 열어보고 서버 까보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전환길 주장에 대해서 반박 한번 해보시라고요. 개선하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대만식 반장선거 가자고. 그리고 전산하는 해킹 위험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 없애고 전산하지 말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부정선 음모론자가 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부정선거를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없애자.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준석 답변해봐. 트럼프 대통령 음모론자냐? 그리고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 아닙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물었던 이준석 쫄리나? 야 이준석 쫄리는가 보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도망가려고 밑바까냐? 밑장 빼기 하는 것 같다? 이준석 비겁하다. 들어와. 핑계 대지 말고 뭐 광인 전략? 우리말 뭐냐 미친놈이란 뜻이잖아. 내가 뭐 미친놈이냐? 누가 미친놈인지 한번 해보자. 뭘 전환기를 핑계 대냐. 야 이준석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지금 밑밥 깔고 있네. 쫄리는가 보다 이준석. 그리고 토론을 내가 하자고 했냐? 네가 하자 그랬잖아 임마 제일 먼저. 야 이준석 토론을 내가 하자 그랬냐? 네가 하자 해놓고 또 좀 미꾸라지처럼 도망가려고? 먼저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12.3 계엄의 충격 속에서도 가장 황당했던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론을 신봉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서조차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대학 친구인 법조인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앉혀놓고도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야기하고 결국 계엄 당일 노상원은 야구방망이와 망치, 케이블 타이까지 준비시킨 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물리적으로 고문해서라도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겠다고 지시하게 이릅니다.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다면 그 지시는 실행되었을 겁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차고 넘치는 증거라는 것은 애초에 그들의 망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군인들을 출동시켜 선관위에서 뭘 털어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서버 사진이나 찍고 접속 한번 못하고 철수한 것이 계엄의 민낯입니다. 사람을 고문해서 증언을 조작하겠다는 것이 계엄의 실체였습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은 지 6년이 되어갑니다. 그 사이 제기된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 126건은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년이 넘는 재판기간 동안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음조차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장기니, 배춧잎이니, 형상기억종이니 하는 것들 전부 법원에서 논파되고 과학적으로 부정되고 사법적으로 종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나가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습니다.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습니다. 오로지 개혁신당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정선거론의 비논리성과 해악성을 주장하고 맞서왔습니다. 이번에 전한길이란 예명을 쓰는 전유관 씨가 제가 한 토론 제안에 대해서 4대4로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전문가를 불러오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음모론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혼자 임하겠습니다. 전유관 씨가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126건의 소송이 전부 기각된 사안에서 거짓말과 헛소리를 4명이 하든 40명이 하든 주장이 강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유관 씨와 공개 토론회를 갖겠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시키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토론을 방송 중계하고 주관하고자 하는 언론사는 저희 장지훈 공보부장에게 제안해 주시면 여러 가지 조건을 조율하여 주관 언론사를 정하고 조속히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6시 부정선거 토론회가 열립니다. 2020년 총선부터 6년 부정선거 음모론은 보수 진영의 만성 악성 무치입니다. 선거에 지면 혁신과 반성 대신 음모론으로 다음 선거까지 연명하는 비루한 행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끝이 계엄이었습니다. 이 음모론에 포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켰고 보수 진영은 괴멸했습니다. 음모론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내란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수 진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더러워서 피한다며 외면한 자들, 암세포도 세포라며 방치한 자들, 이 비겁자들이 계엄과 보수의 몰락을 만든 공범입니다. 암세포를 방치하면 정상세포의 영향을 빼앗고 장기를 망가뜨리고 전이 되어 결국 생명을 앗아갑니다.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론이 바로 그 암세포였습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진 정치인이라면 허황된 음모론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을 자기 지지 세력에 못해 쓰려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음모론에 기생한 정치인들이 음모론보다 더 해로웠습니다. 애초에 이 음모론의 시작은 황교안, 민경욱 같은 정치인이었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들이 소방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동과 왜곡만 입사할 뿐 토론을 제안하면 검증을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빠져나갑니다. 토론은 못하겠고 검증은 안 믿겠다. 그러면 그건 신념이 아니라 상술입니다. 토론장에는 못 나오면서 유튜브에는 매일 나옵니다. 검증은 피하고 조회수는 챙기는 겁니다. 일방통행으로만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동가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이라는 최고 사법기관의 검증도 부정하는 그들은 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증거 하나 내놓은 적 없습니다. 내놓은 건 의욕뿐이고 번 건 돈뿐입니다. 음모론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토론은 폐업 통보와 같은 겁니다.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에게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의식을 갖고 토론에 나오십시오. 내빼지 마십시오. 음모론자인 것만으로도 황당한데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들의 비겁함과 비양심을 꾸준히 지적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음모론에 속는 국민이 없을 때까지. 이번에 전유관 씨가 4대4로 토론 배틀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유관 씨의 용기를 칭찬하고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4명이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혼자 거기에 임해가지고 1대4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속하게 관심이 있는 언론사들과 함께 주간 방송사를 선정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론자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혹세무민하면서 대한민국 혼란스럽게 했는지를 백일하에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입니다. 그 지금 전유관 씨 예. 귀국 이후에 예. 토론 관련 직접 소통한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게 토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뭐 전유관 씨가 어제 뭐 본인이 방송에 출연해서 4대4라고 하자고 본인이 제안했고 4대1로 제가 하겠다는 것이 뭐 그 주장에 있어서 전유관 씨에게 불리한 추가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성사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어제 이미 뭐 방송사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중계 검토한다라고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올바른 소통 방식은 만약에 주간 방송사가 좀 정해지고 하면은
그 언론사가 양측의 의사를 조율해서 형식과 이런 것들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나중에 말이 나올 소지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으니까 뭐 언론사, 뭐 사실 요즘은 뭐 신문사도 각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뭐 공동 주관을 하는 것도 저는 뭐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상업적인 성격의 토론은 아닐 것이기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저희 공보 차원에서 논의한 다음에 또 언론인들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어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네. 국민과 민주당 예. 합의를 했는데 네. 개혁신당이 향후 계획이 좀 뭐 대미 투자에 있어가지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그 협상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누차 지적했지만 이게 외교라는 것이 물론 각국에서 유리하게 이제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 모호성을 남기기도 하지만 이 사안은 국민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투자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투자가 약정된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 형식이라든지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별법을 위한 그런 위원회에서 그런 정부가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네. 국민의힘이랑 지방선거 연대에서 선을 계속 긋고 네. 있는데 그 기존은 계속 앞으로 유지해 나가시는지랑 앞으로 특검 공조 전에 그 이후로는 좀 어떻게 계신지. 특검 공조는 사실 잘 나가다가 그 박근혜 엔딩 때문에 지금 소강 상태 또는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것을 어떻게 뭐 해명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냐가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선거 관련 공조에 있어가지고 한 번도 저희 검토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뭐 그것을 제한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각 당의 개혁성을 바탕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아침부터 이제 언론들이 저희 그 선거 캠페인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셨는데 저희는 선명한 색채를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네. 감사합니다.